경제적 실질, 지금 이제 현재로 바꿀 수 있는 거 몇 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현재로도 지금 현재 양도소득세도 양도소득 진짜 양도소득인 것도 양도소득으로 하시면 좋을 텐데 실질은 양도소득에 불구하고 지금 배당소득으로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적 양도소득 과세하고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상품의 종류가 아니고 금융소득의 경제 실질을 따라 과세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사실 이자 배당과 양도소득 구분을 지금 폐지하는 건 이게 소득세 근본을 흔드는 거라서 쉽지는 않을 겁니다. 단기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우선 금융상품의 경제 실질이 양도소득인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 등에 포함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배당소득으로 지금 과세되고 있는 게 ELS나 펀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배당이라기보다는 양도소득에 가깝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금 배당으로 과세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손익통산도 안 해줘도 되고 지익 날 때만 과세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과세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세수 목적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계적인 있겠죠. 하지만 그런 문제를 좀 바꿔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과세 방법은 기본적으로는 근본적인 방법은 이제 그 ELS나 펀드 소득을 배당에서 양도소득으로 전환하는 거겠죠. 그래야지 아까 말했던 중립성을 또 높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펀드 소득도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전부 양도소득으로 볼 수도 있을 거고요. 펀드도 여러 가지 소득이 섞여 있습니다. 이자, 배당, 양도소득 섞여 있으니까 그 양도소득만 방내서 양도소득으로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 단순성 문제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집중투자와 간접투자의 차이입니다. 만약에 어떤 개인 투자자가 미국의 구글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와 펀드를 통해 간접 투자해서 5천만 원 이긴 경우는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직접 투자했으면 지금 지방세는 빼겠습니다. 20% 양도 차익 20%에 1천만 원만 부담하게 되지만 펀드를 투자해야 되면 이게 5천만 원이 넘으니까 금속 조합과세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종합소득이 40%가 돼버려서 2배가 돼버립니다. 물론 이제 또 금융소득 조합과세 안 되는 경우는 조금 더 또 달라집니다. 근데 이게 어느 경우에 다 달라지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제 지금 주식과 파생 상품을 따로 구분하고 있는데 사실은 주식과 파생 상품은 비슷한 유형을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과는 물론 다르죠. 그래서 이 부분이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면 합산할 필요도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렇게 통산하고 있고요. 다만 이게 이렇게 통산하게 되면 또 문제는 있긴 합니다. 이게 뭐 이월 공제를 허용하면 손실은 즉시 실현하고 이익은 이연하는 미국은 그런 걸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게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일본은 아직까지 파생상품 쪽은 잡소득으로 분류해 따로 과세하고 있습니다만 일본도 기본적으로 그 잡소득도 통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금 그렇게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자기들은 계획을 단계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 중에 잡손실이 파생상품의 손실도 통산하는 게 어떤가에 대한 논의는 계속 있습니다. 이쪽도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또 대주주 중심의 양도소득 과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주주 조금만 지금 양도소득 과세 범위가 이것 때문에 사실 거래세 과세 문제가 촉발된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2021년 이후에는 시가총액 3억 이상만 돼도 다 과세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상장 여부, 지분율, 시가총액 등 다양한 기준이 과세되는데 이런 기준에 따라서 소득과세가 차이 나는 것은 조금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비상장 주식은 무조건 과세되는데 상장 주식은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시장별로 과세되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장별로 상품이나 자본시장 규제의 차이가 있고 자본시장 활성화 차원의 차이도 있겠지만 그 세법이 이걸 구분해서 차등하게 과세할 만한 타당한 이유는 저는 크게 찾기 힘들더라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상장 주식에 따라서 신고관리자 과세냐 원천관리 신고 과세냐에 따라 과세 방법의 차이가 있지만 과세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있지 않았거든요. 미국이나 영국도 상장 시장에 따라서 달리 과세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고요. 제 생각에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과세 대주를 따지는 것은 이게 고액 투자자에 대한 과세를 확대하기 위한 것. 지분율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분율이 낮아도 금액이 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투자에 대한 어떤 보완 책임 같아요. 하지만 보세요. 지분율 1% 미만일 경우 시가총액 15억인 투자해서 양도차익 1억 발생한 경우는 양도세가 과세되고 14억이면 2억이 발생해도 과세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이 너무 문투격과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부분이. 나는 사실은 양도차익 중심으로 하면 심플하다 생각해요. 양도소득이 많이 생기면 과세를 많이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응능과세 원칙에 더 부합하고 국제적 보더라도 그렇게 과세하고 있지 시가총액 기준으로 과세한 나라는 제가 본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지만 이게 전면 과세치 양도세를 누진세율보다 무슨 비례세율로 하고 지금 이게 거래세에서 양도세 넘어가서 문제가 지금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거라는 우려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기에는 조금 이제 비례세율로 설정하고 양도소득 공제도 지금은 한 250이지만 영국 같은 경우는 지금 약 1,700만 정도가 비과세되고 있거든요.
저시민권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좀 높은 수준을 유지해야지 실제로 양도소득에 대해서 낮은 금액이 이득은 소액 투자에 대해서는 과세 안 되는 쪽으로 해주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손실이익 문제, 아까 문제점에다 말씀드렸지만 이게 혁신 산업이라든지 리스크 있는 산업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미래에 손실을 날 수 있어도 그걸 감안할 수 있는 세제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세제는 미래 손실에 대해서는 감안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혁신 성장이라든지 투자 산업에 대해서는 과세하기 힘든, 그러니까 투자하기 힘든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는 뭐 여러 가지 제도가 있겠지만 미국은 무한적으로 해주고 있고요. 일본은 3년, 독일은 일본 3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또 프랑스는 10년 그 정도 하고 있는데 뭐 기간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무지한 힘들겠습니다만 그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서 어느 정도 공제 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다만 이 경우에도 이제 양도소득까지만 해줄지 파행상품 통상해줄지는 좀 더 논의를 거쳐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원적 소득세제로 하는 게 어떨까. 다만 지금 비과세나 분리과세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소득세제에서 그런 부분을 줄여가면서 또 과세 범위를 확대하면 기본적으로 세수는 일본의 사례를 보더라도 크게 줄어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것은 이제 도세 수지식 공평성의 문제, 또 부자들이 금소득을 많이 갖고 있는데 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세금이 낮냐는 문제는 말씀드렸듯이 이건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문제지만 이런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그 세원이 전국적으로는 저소득층이라든지 지원할 수 있는 제도로 갈 수 있는 그런 세제뿐만 아니고 같이 만들어 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원적 소득세에서 가는 것은 조금 멀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시간은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합의를 이끌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